금관가야의 역사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생생한 현실로 되살아납니다. 낙동강이 선사하는 멋진 풍경에 즐거움까지 가득한 곳. 다채로운 맛에 깃들인 이곳만의 매력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풍경여지도 경남 김해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는 역사책에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함께하는데요. 전시와 놀이, 체험을 통해 가야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곳. 오늘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아직 나라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절 낙동강 유역에 자리를 잡은 주민들을 간이라는 9명의 부족장이 다스렸는데요. 수로가 알에서 태어나면서 금관가야의 왕이 됩니다. 가야왕궁 태극전으로 들어가면 건국신화는 물론 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까지 그날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상자. 상자 안에 있던 6개의 황금알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나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돼 가야인들은 그 철로 수많은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금관가야는 철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철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철의 왕국을 다스렸던 수로왕과 허왕후가 되어 어좌에 앉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왕궁과 함께 백성들이 살았던 가야마을도 조성돼 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 덕분에 농경 문화가 발전했던 금관가야.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 또한 탁월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공간을 지나 이제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2m 높이의 상공에서 타는 공중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겁니다.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안전이죠. 공중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모를 착용한 후 탑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높이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은 후 자전거 탑승 완료. 언제나 그렇듯이 출발 직전이 가장 긴장되는데요.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다리 두 발 더 올리시고요. 출발할게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자 가야 테마파크의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을 돌려야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바퀴에 홈이 파여 있어 강철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아찔하지만 유쾌하게 김해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 가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도자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미술관인데요.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구운 타일이 미술관 외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달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청기법을 이용한 달 항아리와 산 형태의 도자 작품,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일곱 명의 작가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표현한 달. 매끄러운 달 항아리가 아니라 달 분화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질감의 작품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특이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 생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보이지 않는 조각 시리즈.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는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돌아본 관람객들은 도자용 점토를 이용해 자기만의 조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조각들 역시 전시의 일부가 됩니다. 토기 문화가 발달했던 가야의 전통. 획기적이고 현대적인 전시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역사를 찾아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2010년 12월에 폐선된 옛 경전선 기찻길. 기찻길의 수명은 다했지만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철로 위를 달릴 수 있는데요. 왕복 3km, 좋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페달을 돌리자 낙동강이 다가옵니다. 와, 강이다, 강. 와. 너무 좋잖아요. 옛날 이만했지, 아저씨. 갑자기 힐링되네. 철길 아래로 펼쳐진 낙동강의 풍광.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빨리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페달을 돌리는 수고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리던 철길이 자전거 길로 변신했다면 500m의 기찻길 터널은 와인 동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산딸기 와인병에 담겨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데요. 김해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딸기 생산지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낙동강변 산자락. 산딸기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김해에서 생산된 산딸기로 만든 와인 역시 직접 맛볼 수 있는데요. 감미로운 분위기가 절로 연출됩니다. 진한 산딸기 향과 고운 빛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김해의 낭만입니다. 식전주로 산딸기 와인을 즐겼다면 이제 본격적인 김해의 맛을 즐길 시간입니다. 뒷고기는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죠, 그죠? 코살, 혀살, 이제 턱살, 이제 볼살. 모양도 맛도 제각각인 뒷고기. 돼지고기에서도 소고기 같은 부위, 바블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한 20, 30g, 10g 정도도 안 나오는 부위입니다. 이건 소고기하고도 안 가깝는 부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드시러 오셨어요. 네. 고기 맛있는 고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돼지 머리 살. 뒷고기는 주로 돼지머리 쪽에서 나온 부위들인데요. 맛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해서 최고의 서민 음식으로 손꼽혔습니다. 항정살이라고 이게 얼굴이 제가 김해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뒷고기 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 김해 뒷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내가 그 당시에 김해 어방동이라는 큰 전국의 사람이 큰 업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고기 손질하는 기술자들이 살짝 몰래 빼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뒷고기란 말 자체가 맛있는 부위를 빼놓은 거고 그런 식으로 네. 유래가 돼가지고 뒷고기란 말이 붙어졌거든요. 지방이 알맞게 분포된 뒷고기는 퍽퍽하지 않고 담백한데요. 부위마다 다른 맛을 지니고 있어서 다채로운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의 정석은 쌈이죠. 잘 구운 고기와 양파를 깻잎과 상추로 싸서 입에 넣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근데 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진짜 퇴근하고 뭐 사람들이 와서 먹었다는 게 이해가 된다. 뭔가 오독오독해. 신기하게 식감이. 원래 삼겹살 먹으면 이렇진 않잖아. 그냥 고기만 이런 거. 맞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삭아삭 오독오독 이런 느낌. 쫄깃쫄깃. 맛있다. 풍성한 식감을 선사하는 김해의 아주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김해 여행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습지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방패인 동시에 수많은 동식물을 키우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긴 세월 사람들과 함께 온 이곳에서 어른들은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습지에서 떠온 물속에는 작은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빨리 돌아다니니까. 여기. 멸종 위기의 동식물 24종을 비롯해서 8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화포천 습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또 하나의 역사적 공간인데요. 공존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로왕의 탄생 설화.
철의 나라 금관가야의 역사가 낙동강 풍경과 어우러지는 곳. 그 사이를 수놓는 삶의 모습이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도시. 지금까지 경남 김해였습니다.